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영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마지막 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덴티움 마스터 코스는 예뻐지고 젊어지는 얘기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더 핑크 SLX라고 지어봤고요. 우선 치과에서 잘 할 수 있는 심미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덴탈 코스메틱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심미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치주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 블랙 트라이앵글, 징지발 리세션, 그 다음에 이제 젊어지는 페리오랄 링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핑크 SLX가 나오게 된 징지발 리세션,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치주과에는요, 이렇게 징지발 리세션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치주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징지발 리세션보다는요, 교정치료 이후에 버컬본이 내려가면서 잇몸이 얇은 경우에 뿌리가 드러나는 이런 루트 익스포저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이제 심미적인 치료를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루트 커버리지라고 하는 술식으로 잇몸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얇은 잇몸을 두껍게 만들어줌에 의해서 이제 징지발 리세션을 이제 루트 커버리지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CTG 또는 FGG 정도의 이제 오토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루트 커버리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저는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루트 커버리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잇몸을 두껍게 만들어 드리고 나면은요, 환자분들은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까맣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럴 때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은 바로 모나리자 필러를 이용을 해서 치간 유두 부분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징지발 리세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지발 리세션이라고 하면 자연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에서도 흔히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자연치에서 이렇게 징지발 리세션이 발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에서도 징지발 리세션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잇몸이 얇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잇몸이 두꺼웠으면 이렇게 루트나 또는 임플란트의 픽스처가 비쳐 보이거나 바로 드러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환자분들의 잇몸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루트 커버리지, 그다음 아카데믹한 용어로 페리오돈탈 바이오타입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천장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FGG 이제 떼다가 붙이는 술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거를 하지 않고 콜라겐 매트릭스,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PBM 술식을 하는 이유는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버컬 부분은 아프다고 말씀을 크게 하지 않으십니다만 입천장이 너무 아팠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수술하기 전에 많이 아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본인이 불편했던 걸 너무나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치과 의사한테도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들한테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천장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입천장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 바로 대체제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징지발 리세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루트 커버리지를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CTG를 사용을 한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콜라겐 멤브레인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콜라겐 그래프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이유는요, 포러스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자, 콜라겐 매트릭스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포러스한 스트럭처의 이점이 뭐냐면은 세포가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혈관이 잘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가 잘 들어오고 혈관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두 개의 콤비네이션은 결국 티슈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연조직을 증강을 시키는 술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연조직을 매니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많이 심플리파이드 된 술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저 역시 그러한 심플리파이드 된 술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징지발 리세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징지발 리세션 마진 이 주변 부를 버티컬 인시전을 넣어줍니다. 안 그래도 너무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파셜 시크니스로 박리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풀 시크니스로 판막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터널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징지발 리세션이 있는 부분은 마진 부분을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을 해서 에피셀리얼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수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로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철을 통해 이렇게 이 징지발 리세션이 클로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터널 부분에는 오늘의 핵심인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그래프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터널 부분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는 셀라인을 이용을 해서 수화를 시켜서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PDRN 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이제 pH를 이용을 해서 소킹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티컬 인시전 양쪽으로 풀 시크니스로 열어주시고요. 이 재료를 마무리해 주시고 버티컬 인시전 부분까지 수철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효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임상술식을 할 때 모든 저의 심증을 물증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비글견을 이용을 해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 CTG와 제가 사용을 하는 콜라겐 그래프트, 자, 콜라겐 매트릭스 바이오 연조직 대체제다라고 하면은 보통 릴랩스 잘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비글 멍멍이 입천장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제 떼왔고요. 콜라겐 그래프트랑 비교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거나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을 하는 거나 징지발 시크니스 볼륨 다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러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멍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도 계속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많은 환자들이 팔로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한 루트 커버리지, 얇은 잇몸을 두껍게 만든 환자분들이 서울대학교 치주과에서 팔로우업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레트로스펙티브 이 결과를 퍼블리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넣은 콜라겐 그래프트는 뭘로 바뀌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넣어준 콜라겐 매트릭스는 바로 커넥티브 티슈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시간과 돈을 들이고 환자분을 괴롭히면서 입천장에서 CTG를 뗄 필요가 크게 없더라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거죠. 쉽고 빠르게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연조직을 증강을 시키는 술식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면은 시간이 커넥티브 티슈를 만드는 것을 해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킨 힐링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덴티움에서는 이제 드레싱과 스킨 부스터가 이제 나오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은요, 바로 pH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pH는요, PN과 HA가 이제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 제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pH의 짝꿍을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N은 또 뭔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PN, 그러면 PDRN의 줄임말인가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PDRN 너무 핫하죠.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PDRN은 폴리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의 줄임말이 되죠. 연어에서부터 나오는 DNA 조각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연어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식약처에서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 치료,
그다음에 조직 수복으로 이미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메디컬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에 비해서 PN이라고 하는 거는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똑같이 연어에서부터 나옵니다만 PDRN보다 더 길게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 미용에서 사용을 하는 리쥬란 주베룩과 같은 스킨 부스터가 바로 PN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스캐폴드 역할을 하게 되고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DRN과 PN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똑같이 연어에서부터 나오는 DNA지만은 잘게 자르게 되면 PDRN이 되는 거고요, 크게 자르게 되면 PN이 됩니다. 기능적인 분절체로 나누게 되면은 화장품, 식품, 이렇게 브라이트, 에센스 사용해 보셨죠? 이렇게 화장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PN과 HA를 섞어서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PN은요, 피부 재생, 콜라겐 생성 촉진, 장기적인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이제 특징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요, 서서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바로 HA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HIA는 항염증 효과, 조직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PN과 HA가 합쳐지게 되면은 바로 PH가 되는 거고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의 심증을 물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글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랑 콜라겐 그래프트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결과는 이미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콜라겐 그래프트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ADM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pH를 함께 이제 넣어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 pH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을 할 때 pH의 효과가 더 증가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볼륨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이 잘 들어오게 되면서 조직이 더 잘 재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콜라겐 그래프트에 pH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치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많이들 이제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그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버컬본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컬본이 없어지고 환자분의 잇몸이 얇으면은 임플란트 픽처가 비쳐 보이거나 픽처가 노출이 되는 경험 한 번 정도는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 환자도 마찬가지시고요. 로컬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로컬에서 이제 자기는 잇몸이 점점 검게 변하고 누르면 아픈데 원장님께서 계속 파이널 보철 가자고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정말 맞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맞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이제 상상만으로도 여기에 임플란트 픽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플랩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픽처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미 임플란트가 위치가 좋지 않아요. 크레스탈 부분에 버컬본 저스트하게 심겨져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뼈가 없다고 뼈를 넣어본들 뼈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본 하우징을 벗어난 GBR에서는 뼈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뼈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뼈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원하는 거는 바로 심리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콜라겐 그래프트이고요. 골 이식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잇몸을 두껍게 만들기 위한 콜라겐 그래프트만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얇았던 잇몸이 두껍게 바뀌게 되고요. 환자분도 잇몸의 신미성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다시 로컬로 돌아가셔서 파이널 보철을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조직에 특히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연조직을 증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염증이 있는 이 항염증 조직 재생을 더욱더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pH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블랙 트라이앵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블랙 트라이앵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왜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를 필러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 팔라토 징지발 그루브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발생 과정에 있어서 기형인 거고요. 치아가 매끈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좁고 깊은 홈을 만들게 되면서 구강 세균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세균이 들어가고 서브징지발 캘큘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치아 주변에 치아 조직이 파괴가 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들 겪게 되는데 특히나 12번, 22번 치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치아는 괜찮은데 12번, 22번만 유독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뽑고 임플란트를 해도 과잉 치료가 아닌 이런 상태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제 치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셨어요. 12번 치아가 흔들리고 시큰하다라는 주소로 오셨는데요. 자, 모빌리티 2도 정도 되고 프로빙 뎁스 90mm 정도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12번이었기 때문에 팔라탈 부분을 보게 되면은 팔라탈 그루브가 있고요. 안에 새까만 치석이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팔라탈 그루브는 이렇게 치석이 껴있기 때문에 너무나 찾기 쉽지만 우리가 간과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플랩을 열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치석이 껴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좁고 깊은 틈을 없애주는 거죠. 자, 매끈하게 만드는 오돈토플라스티를 해주고요. 너무나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뼈를 만들어주는 GTR 술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비포 애프터를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모빌리티 2도에 9에서 10mm 정도 들어가는 프로빙 뎁스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모빌리티 없고요. 3에서 4m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치를 보존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리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자연치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은 충성 고객이 되어서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게 됩니다. 저한테만 이런 환자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이런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엔도는 하고 오시지만 이런 팔라탈 그루브가 제거가 되지 않은 채로 오시게 됩니다. 자, 플랩을 열어보면은요, 그루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서브징지발 캘큘러스가 있습니다. 이것만 제거해주면 되는 것을 몰라서 제거를 못하고 치아를 잃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팔로우업을 하러 오셨을 때 그때부터 제기를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점점 잇몸이 내려가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을 때 그렇네요.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필러를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거는 바로 얼굴도 연조직이고요. 잇몸도 입 안에 연조직이기 때문에 볼륨업을 필러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화이트 트리트먼트죠. 그죠? 더 쉽고 더 빠르고 환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 하지만 저는 핑크 SLX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잇몸을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하기로 했고요. 자, 예전엔 뮤코징지발 서저리 많이 도전을 했는데요. 릴랩스가 잘 됩니다. 자,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칼을 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00% 성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릴랩스가 되면 또 와서 컴플레인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필러를 이용한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가 되는 거고요. 또 화이트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환자분들이 제가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를 예전에 필러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내세요. 이제 치간 칫솔도 잘 들어가고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지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들 어딘가 가셔서 레진 또는 라미네이트로 막아 오십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아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치주과를 다시 방문하실 때는 여기 건드리기만 해도 양치할 때 늘 피가 나요라고 하는 주소로 오십니다. 이건 바로 이제 컨택 포인트가 되어야 될 부분이 컨택 라인으로 길어지면서, 즉 화이트가 이제 핑크 부분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증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또 뼈가 녹고, 뼈가 녹으면 또다시 징지발 리세션이 생기기 때문에 또 구멍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필러이긴 합니다만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자, 되는 거는요, 클래스 1의 경우는 다 됩니다. 하지만 클래스 2 경우에 있어서는요, 클래스 2에서 클래스 1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조금 힘들어요. 자, 그럴 때는 화이트 반, 핑크 반, 반반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클래스 3다 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루트가 보인다 라고 하면 필러를 먼저 진행할 게 아니죠. 잇몸을 만들어서 루트를 덮어주는, 즉 징지발 리세션은 루트 커버리지를 해주는 전략부터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클래스 2는 만들어주고 나서 필러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 1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를 보게 되면은요, 상악 부분은 가능합니다. 언제든 필러를 넣어서 올려 봄직한 인디케이션입니다만 하악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루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러를 이용을 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을 필러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모나리자 필러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하이 엘라스틱 필러이고요, 로즈와 볼륨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로즈는요, 미세한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볼륨은 입자가 큰 파티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에 필러 맞아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사용을 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얼굴에 필러를 넣을 때는 타겟층이 지방층 또는 이제 스페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넣는 족족 쭉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잇몸은 지방이 없습니다. 모두 징지발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타이트하고 덴스한 층을 이 필러가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를 넣었을 때 처음에 드는 느낌은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프레셔가 왜 이렇게 느껴지지? 요만큼 넣어서 되나? 이런 느낌이 정상적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내가 힘을 이용을 해서 팍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서커스 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 즉 뼈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에 처음에는 큰 파티클인 볼륨, 모나리자, 볼륨 필러를 이용을 해서 먼저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필러의 양은요, 좁쌀에서 쌀알만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렇게 큰 파티클을 넣어주고 치아 컨택 포인트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몰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이 잇몸이 살짝 느슨해지면서 낭창낭창하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이 스페이스 쪽으로 작은 로즈 필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그리고 2주 간격을 가지고 적어도 3번은 넣어주셔야 클래스 1의 경우에 있어서 완벽한 필링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러를 잇몸에다가 주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필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잇몸에다가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빡빡한 징지발 파이버를 뚫고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블리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는 거 보고 계시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홀딩을 해 주시고요. 필러를 넣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아 컨택 포인트 방향으로 몰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러를 주입을 해서 치간 유두를 볼륨 업을 했을 때 저는 처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퍼블리케이션에서 필러를 이용한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건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는 적어도 3회 그리고 2주 간격으로 필러를 주입을 해 주셔야 클래스 1의 경우에 있어서 완벽한 필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연치에서의 블랙 트라이앵글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나서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도 있지 않습니까? 보철물 딜리버리 하고 나서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요, 43번 치아 너무 주변에 뼈가 많이 없죠. 뼈만 없는 게 아니라 잇몸도 다 내려가서 없습니다. 그나마 픽스드 리테이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을 뿐인 거고요. 자, 치아는 이 와이어를 제거하는 순간 제거가 됐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버컬 쪽에 두툼한 인트라소케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라소케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저는 잘 이용을 합니다. 연조직을 연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염증이 있었던 부분은 그래듈레이션 티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박리를 해서 이렇게 컷을 해주고 제껴주게 되면은 버컬 플랩이 연장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골 이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에다가 이렇게 pH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버컬 부분에 이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연장을 해서 덮어주었습니다. 자, 힐링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한 5개월 이내에 보철물 들어갔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끔찍했던 부분이 임플란트로 잘 수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복을 했을 때 또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럼 보철물 좀 더 뚱뚱하게, 자, 그렇게 하면 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필러가 되겠습니다. 필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치간 유두 부분을 필링을 해주는 방법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제 트라이 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는 방법이 페리오랄 링클 케어인 거죠. 주름을 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가주름은요, 팔자주름, 심술보주름 등등등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늙게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팔자주름이고요. 주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 등등이 빠지면서 굴곡이 만들어져서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피부에서부터 뼈까지 지방, 스마스 지방 이렇게 있고요. 그 피부에서부터 뼈까지를 리가멘트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단면으로 심플하게 보게 되면은요, 리가멘트가 마치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우뚝 서서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젊었을 때는 우뚝 서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쓰러지게 됩니다. 자, 쓰러지면서 굴곡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주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쓰러진 리가멘트, 스마스 레이어를 번쩍 들어 올리는 듯이 이제 번쩍 서도록 만들어주는 건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필러, 보톡스, 스킨 부스터, 레이저, 고주파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필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러의 종류는요, 크게 피부 필러와 윤곽 필러가 있고요. 피부 필러는 미세 필러, 모나리자 로즈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윤곽 필러는 뼈 위에 얹는 필러로서 큰 입자입니다. 자, 모나리자 볼륨 필러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이 들게 하는 팔자주름, 우리가 팔자주름을 필러를 인젝션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주변 혈관, 즉 페이셜 아테리를 건드려서 네크로시스가 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메디컬에서는 얼굴에서부터 다 주입을, 얼굴 바깥에서부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네크로시스의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반면에, 자, 우리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인트라오럴 인젝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멀티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혈관층을 비껴나가면서 미세 필러를 이용을 해서 진피층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방법, 뼈 위에다가 윤곽 필러를 이용을 하는 멀티 레이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디컬에서 사용을 하는 익스트라 오랄로 인젝션을 이제 윤곽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요, 혈관층을 다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혈관에다가 필러가 주입이 되게 된다면은 혈관을 막게 되어서 이제 네크로시스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우리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군의 주입법, 인트라오랄 인젝션이 되는 거고요. 군의 주입법은 본 컨택 터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뼈에다가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뼈를 컨택을 하시고 뒤로 살짝 물러나셔서 뼈 위에다가 필러를 얹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인젝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미세주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익스트라오랄 인젝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젝션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젝션을 하고 나면은 팔자주름이 이렇게 부드럽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서요, 이제 틀니가 불편해서 더 이상 못 끼겠다라고 한 할머니 환자분이 오셨어요. 임플란트로 다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바꾸셨습니다. 자, 너무나 쉽고 잘 먹어서 좋은데 이분이 이제 임플란트 보철하고 나서는 마스크를 끼고 온다라고 하십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임플란트 하고 잘 씹어서 좋긴 한데 그런데 이러면서 우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입 주변에 이제 주름이 너무나 자글자글해져서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덴처를 꼈을 때는 립 서포트로 인해서, 덴처 베이스의 립 서포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던 부분이 픽스드 보철로 가게 되면서 이제 입술 주변 이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치료가 바로 필러를 이용한 치료이고요. 자, 보통 발치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미리 전처치를 다 해주시고 필러 주입 전에 이렇게 마취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인트라오럴 인젝션은 윤곽 필러, 즉 모나리자 볼륨 필러를 이용을 해서 뼈 위에다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트라오럴 인젝션 본 컨택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젝션을 하시고 얼굴 바깥쪽에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요, 바깥에서 니들이 느껴지고요, 내가 필러를 넣게 되면은 여기 필러가 차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짝짝이를 만들지 않도록 예쁘게 균형을 이룬 이제 필러를 주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필러를 주입을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과정은 이렇게 몰딩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필러는 처음에 몰캉몰캉하기 때문에 물컹물컹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딩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잔주름은 이제 익스트라오랄 방법으로 한 땀 한 땀 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젝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보게 되면은요, 한번 인젝션을 통해서 이렇게 주름이 이제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한 구강 내 수법뿐만 아니라 익스트라오랄, 이제 페리오랄 링클 케어를 통해서 젊음을 조금 더 이제 선사해 주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리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에스테릭스까지 같이 동반을 해서 많은 이제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겐 그래프트는요, 소프티슈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너무나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나리자 필러는요, 에스테릭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만나보시게 될 pH는요, 티슈 리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에스테릭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